영화 익명의 아가씨에서 가선영은 가성호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세미는 패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온을 위해 회장의 지분을 가선영에게 양도한다. 가선영은 세미가 자신의 말에 따르면 세미를 놓아주고 그녀가 무창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후 가선영은 갑작스럽게 배신하며 세미가 자신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그녀를 입막음하기 위해 죽이려 한다. 세미는 이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고 동민과 무창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회장이 갑작스럽게 등장해 가선영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세미와 자신이 사랑하는 양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회장이 꾸민 연극이었음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가선영은 공포에 질려 양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다. 공표식이 끝난 직후 가선영은 성공적으로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른다. 가선영은 세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람을 시켜 세미를 무창마을로 돌려보낸다. 세미는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세미를 태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차는 균형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세미는 재빨리 운전석으로 이동해 브레이크를 밟아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미는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차 소리를 듣고 가선영이 자신을 입막음하기 위해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미는 필사적으로 숲 깊숙이 도망쳐 숨는다. 가선영의 부하들은 즉시 그녀를 쫓고 동민을 미끼로 사용해 세미를 나오게 만든다. 세미는 겉으로는 한 가지를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가선영의 이중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가선영이 나타나 동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말한다. 너 여기 있는 거 알아. 나오지 않으면 이 녀석을 즉시 죽여버릴 거야. 세미는 나무 뒤에 숨어 동민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동민이 갑자기 소리친다. 나오지 마. 나오면 우리 둘 다 죽어. 도망쳐.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저들은 나를 어쩌지 못할 거야. 동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한 가선영은 총 손잡이로 그의 목덜미를 내리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한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말한다. 너 제법이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지? 좋아, 그럼 네 소원을 들어주지. 셋을 셀 테니 나오지 않으면 이 녀석은 죽어. 가선영이 셈을 시작한다. 하나, 둘. 세미는 즉시 소리친다. 멈춰. 그를 해치지 마. 너 말대로 할게. 세미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가선영은 크게 웃으며 말한다. 너 같은 계집애가 사랑을 알다니 그렇게 연애에 빠질 줄은 몰랐어. 그녀는 부하들에게 명령해 세미를 붙잡아 자신의 앞으로 끌고 온다. 세미가 가선영의 소나기에 떨어진 모습을 본 동민은 괴로워하며 말한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다시 돌아온 거야? 세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당신이 나 때문에 위험에 빠지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죽어선 안 돼. 주원이도 당신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세미는 가선영을 돌아보며 말한다. 동민을 살려줘. 누구보다도 부모 없이 자라는 불행을 가장 잘 아는 게 너잖아. 주원은 어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어. 이미 충분히 불쌍한 아이야. 그 아이를 고아로 만들지 말아줘. 나는 저항하지 않을게. 그들만 살려줘. 부탁이야. 세미의 말에 약점을 찔린 가선영은 약간 흔들리며 말한다. 좋아, 저 녀석은 살려주지. 하지만 너는 반드시 죽어. 스스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내가 손을 쓸 건지 말해. 세미는 즉시 대답한다. 내가 스스로 처리할게. 가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세미에게 권총 한 자루를 던지며 말한다. 좋아, 그럼 해봐. 명심해. 저 녀석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렸어. 꼼수 부리면 즉시 저 녀석을 죽일 거야. 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집어든다. 그녀는 동민을 바라보고 둘 다 가슴 아파하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다. 세미는 눈을 감고 총을 머리에 가져다 댄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리며 가선영의 손에 총알이 명중해 그녀가 든 총이 땅으로 떨어진다. 가선영은 고통 속에 손을 부여잡는다. 세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선영 곁에 경호원들을 쏴 쓰러뜨린다.
가선영은 재빨리 신발 속에 숨겨둔 총을 꺼내 세미를 향해 겨누려 하지만 차가운 총구가 갑작스럽게 그녀의 목덜미에 닿으며 동작이 멈춘다. 총을 쏘면 너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익숙한 목소리가 울리며 가선영은 소름이 끼친다. 세미와 동민은 가성호 회장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다. 회장은 이동과 함께 마치 액션 영화처럼 등장하며 세미에게 말한다. 회장님, 아직 살아계셨습니까?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당연하지. 내가 이 연극의 연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퇴장할 수 있겠나? 나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싶었을 뿐이야. 회장의 말을 들은 가선영은 뒤를 돌아 양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며 자신이 그를 결코 이길 수 없는 풋내기였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즉시 무릎 꿇고 흐느끼며 말한다. 아빠,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말 기뻐요? 저는 단지 아빠가 힘들게 쌓은 재산이 외부인 손에 넘어가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연극인 줄 알았다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여자는 탐욕스러워요. 제발 현명히 생각해 주세요. 가성호 회장은 크게 웃으며 말한다. 맞아, 저 여자는 탐욕스러워. 어머니를 구하고 빚을 갚기 위해 탐욕스러웠고 그래서 이런 위험한 내기에 뛰어들었지. 하지만 너는 얼마나 탐욕스럽고 야심에 찼기에 내 딸과 아내 그리고 가선우까지 해쳤지? 가선영, 너를 양녀로 들인 걸 정말 후회한다. 오늘 나는 내 실수를 바로잡을 거야. 자신의 본 모습이 모두 드러났음을 안가선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아빠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 절대 아빠를 화나게 하지 않을게요. 아빠 말 잘 듣고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성우 회장은 웃으며 말한다. 좋아, 너를 살려주지. 한 가지 조건으로. 가선영은 기뻐하며 말한다. 어떤 조건인가요? 아빠가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회장은 말한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 내 딸과 아내를 살려내라. 그걸 할 수 있다면 너를 살려주지. 이때 가선영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세미 앞에 기어가며 말한다. 세미, 제발 회장님께 말해줘요. 살려달라고 부탁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지 않아요. 세미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한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매우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녀를 죽이면 일이 더 꼬일 뿐입니다. 일단 그녀를 가두고 우리가 우선 처리해야 할 많은 일을 해결합시다. 세미의 말을 들은 회장은 말한다. 영란, 내가 왜 너를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아나? 너는 얽매이는 게 없어서 이성적으로 일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도 결국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너는 졌다. 세미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맞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회장님을 실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너는 계약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나에게 졌지만 나는 네가 진정한 사랑을 찾은 걸 기뻐한다. 계산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사랑,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 사랑을 말이야. 영란,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회장은 이동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동은 현금이 가득 든 서류 가방을 세미에게 건네며 말한다. 이건 네가 받아 마땅한 거야. 그리고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명령해 가선영을 차에 태워 저택으로 데려간다. 가선영은 자신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세미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영상 아래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